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사님, 그 10월, 네. 그 10월 10일, 00시에 개최됐던 북한의 열병식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면, 북한의 초대형 장사정포, 대구경 장사정포, 신형 전차, 신형 장갑차, 지대지 미사일,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무기로 해서 대규모로 등장했는데, 이런 무기들은 전부 지상전 무기고, 대남 공격용 무기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좀 전에 우리 대사님께서 좀 전에 그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들은 내용을 그 메모해 놓은 내용에 하면 이런 북한의 그 이번 새로운 무기들이 데몬스트레이션용, 아마 과시용 이런 뜻인 것 같다고 했는데 대사님 쓰신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용이고 실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꼭 그런 뜻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안이한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대사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쏘면은 남한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지. 그게 데몬스트레이션이라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그 열병식 관련해서 미국 측,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 측 내부에서 의견이 북한과 그동안 대북 외교를 했던 것이 실패했다. 3년 전 이 싱가포르 회담부터 하노이 회담 이렇게 쭉 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새로 공개된 신형 ICBM, 이게 지구에서 가장 큰 도로 이동식 미사일이다, 괴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 그 SLBM 대형화도 지금 공개가 되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그 알렉스 워드라고는 미국 그 인터넷 매체 폭스라고 하는 곳의 그 워드 기자가 올린 글에 의하면 트럼프가 새로운 ICBM 공개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풀에 대한 매우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트럼프가 복수의 백악관 관리들에게 김정은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Really disappoint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 혹은 대북 외교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 북한의 그 열병식에 신형 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실망했다. disappointed, really disappointed. 예.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게 좀 전에 우리 이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종전선언회가 말씀하시는데, 북한의 핵 무기 포기가 없이 재래식 무기만으로 남과 북이 1대1 대응을 하는 전쟁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재래식 무기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방부가 많은 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공격에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그러면 국방부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이 핵무기 없이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북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대사님께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것이다 하는 아니, 핵 사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핵은 예. 무장되어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만약에 그렇게 북한이 사용한다면 이길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대사님 판단을 묻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가상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거마저도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시면 대사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북한이 핵무기를 한 발이든 두 발이든 서울 상공이든지 계룡대 있는 곳이든지 터뜨리고 나면 그 후에 방사능 때문에 아무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떤 군사력을 가동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뻔한 것에 대한 대답조차도 대사님께서 회피하신다 그러면 매우 무책임한 조치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선언, 뭐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다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가 보장이 됩니까? 장관, 대사님 의견을 묻습니다. 다 우리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다 체결했다 치자고요. 그 상태에서 북한은 핵 폐기 없이 계속 핵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핵이 없다. 그 상태에서 1대1 맞대결 구도가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영구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대사님 판단을 묻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북한은 핵을 가질 것이다고 예단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사님에게 제가 예단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전제해서 외교를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모든 저는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북한이 핵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먼저 하시겠다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비핵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시점에. 그렇지. 오히려 핵무장이 더 강화되고 있죠. 대사님 맞죠?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하고 정부 입장. 아니, 제가 질문한 데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북한이 지금 그 핵무장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더 강화했습니까? 라고 묻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더 강화하고 있습니까? 더 자기들이 폐기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북한이. 그것도 답변 못 하겠어요. 북한이 지금 핵을 계속 강화시킨 것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왜 그걸 지금 새삼스럽게. 아니, 그 상태에서 지금 북한은 핵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종전선언 하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그냥 쳐다보자는 것이다. 종전선언이라고, 잠깐 대사님 제 질문 들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무기입니다. 그 협상의 무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 진전된 조치들을 받아내면서 그 상태에서 그 종전선언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상대방은 지금 뭐 동네 깡패가 돼가지고 온갖 무기로 1분. 온갖 총칼로 다 무장하고 와서 이제 우리 평화합시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우리는 핵무장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은 핵무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칼 가지고 저기는 뭐 대포 가지고 싸우겠다고 총으로 싸우겠다는데 우리는 칼 가지고 싸우면서 협상을 한다면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 대등한 협상을 하려고 하면 종전선언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사님께서는 종전선언부터 해놓고 보자. 그러시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아무 힘도 없이 협상하자는데 그게 협상이 되겠냐라고 대사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저는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대사님 입장을 알겠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 공감하지만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막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 그러시지만 속마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저는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산 남구의 김견원입니다. 대사님. 예,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저도 좀 전에 그 파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나오신 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다 파란 넥타이로 통일하시기로 한 것 같은데 사전에 통일하기로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여기 소리가 의원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예, 파란 넥타이를 저도 메고 나왔습니다만 저하고 다 똑같은 색깔 메고 오셔서 혹시 예.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나, 오기로 했나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8월 28일 달포 전쯤인데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 등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단두 소형화 개발에 성공했다.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운영 중이며 실험용 경수로도 건설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군부대 활동이 관측되고 있고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 과정에서 붕괴된 것은 2, 3개월이면 충분히 다시 복구가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6번의 핵실험 등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 가능한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북한은 최근 신포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완성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 관계에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또 그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에 북한 핵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무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대사님 생각은 알겠는데요. 대사님 지금 우리 대사관에 대북 제재 이런 그 각종 첨단 무기나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감시 인력을 별도로 대사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떨어계시죠. 저희가 북한으로 관련된 물품이 혹시 반출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만 전문으로 한 특별한 인력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대사님. 그런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 러시아와 그 북한 사이의 협력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있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사님 입장에서 옳지 않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 10월 10일이죠. 북한에서 열병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등장한 각종 신무기들 중에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것. 이거 사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것은 원래 구소련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면서 2006년에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다시 모방된 형태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만들어져 있고요. 북한의 SLBM을 발사하는 그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 이것은 러시아에서 사들였던 잠수함에 있던 수직 발사관을 모방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그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더 챙겨보고 그로 인해서 북한이 무기를 더 강화하는 결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이번 열병식에서 나왔던 각종 이런 첨단 무기들을 보면 탄소 소재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텔이라고 하죠. 이동식 발사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나 차량 같은 것이 중국 혹은 소련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고도 기술이 필요한 금속 소재나 정밀 계기 같은 것이 북한의 그런 산업 수준이나 체제에서 독자적으로 생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회피하는 암묵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입장이신데 대사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사님 생각 어떠세요?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국 간의 북한 미사일 또는 핵능력 고도화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절대 없다 하는 부분은 제가 좀 앞서 나간 평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 됐습니다. 대해서 그럼 됐고요. 예. 제가 다른 질문 됐습니다. 다른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 마무리 더 있으면 답변 시간을 쓰고 계시니까 우리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관련인데요. 한러 수교 30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그 교역 구위가 지금 러시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전체 우리나라 대외 투자액의 0.5%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당한 결과가 아닌가. 러시아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이 더 필요한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사태로 해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 제재는 각 개별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방금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라든가 EU 독자 제재 이런 부분들이 저희 기업의 러시아 진출에 일부 장애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 기업들로서는 첫째로는 저희 기업들의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또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기업들이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 제재가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독자 제재에 저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위험을 좀 감내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성향도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기현님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